내가 이렇게 하면 허리가 아프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도 위험한 자세가 맞아요. 99% 그분들은 대대를 못합니다. 당장은. 이 설명이 한 1000만 원짜리 설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로. 오늘은 채널에 링건님을 특별히 모셔봤는데, 제가 데드리프트를 하면 라이브를 키거든요. 라운드백 논란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라운드백이 무슨 논란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링건님 채널 가서 확인하세요. 그 영상이 무려 한 29분짜리 영상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링건님이 29분 동안 데드리프트만 설명을 해요. 그렇죠. 근데 진짜 그 29분 동안 걸을 타선이 없는 거예요. 뭔가 구독자분들을 위한 뭔가 라운드백 데드리프트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고 부탁하면 구독자분들이 너무 좋아하시겠다 싶어서 링건님을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걸 공짜로 말한다고? 이걸 공짜로 푼다고? 이건 뭔가 세미나에서 할 법한 이야기인데 라고 하면서 보는 영상들이 많았는데, 오늘은 그런 어려운 말들을 배제하고 금지. 정말 쉽게 라운드백 데드리프트를 왜 하고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판은 이게 안쪽으로 이게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왜 이렇게 좁게 쓰는 거예요? 스탠스요? 네. 조금 더 뒷다리 더 많이 쓰려고. 결과만 말씀드리자면 스탠스가 넓을수록 저 엉덩이가 많이 쓰이고요. 내전근이라. 스탠스가 좁을수록 뒷다리가 많이 쓰이는 거를 제가 경험적으로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저도 이걸 되게 많이 느껴서 저도 원래 약간 컨벤할 때 그냥 약간 어깨 넓이 정도로 섰는데 저도 지금 쓰는 거 보면 한 요 정도로 그냥 딱 쓰거든요. 약간 딱 주먹 하나 정도 들어가는 느낌. 이게 조금 더 햄스트링의 개입도가 저는 올라가는 자세라고 생각하고, (14년) 차가 스쿼트와 데드리프트를 할 때 최적의 활동성을 위해서 만든 ST 하이브리드 팬츠가 드디어 재입고됐습니다. 리뷰수 333개, 평점 5.0 만점에 4.8, 모델, 촬영, 상세 페이지, 물류 등 인건비를 모두 최소화하여 제품 개발에 투자를 했기에 나오는 평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0kg 한창 10랩스 목표를 하고 있었을 때 제가 어떤 날은 7번 되고 어떤 날은 3번 되고 너무 편차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문제인가. 이게 원래 운동을 하다 보면 이게 개수가 한 4개 이상 차이가 나면은 이게 뭔가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보니까 그걸 분석해 보니까 경추. 목뼈. 제가 목을 이렇게 당기니까 제가 조금 더 후면 그 사슬을 좀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더 확실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면 데드리프트 할 때는 기본적으로 목을 좀 당기고 땅을 바라보고 있는 게 좋겠네요. 그러니까 턱을 들면은 내가 길이끈을 써서 이 무게를 들려고 하는데 이렇게 올라가니까. 근데 내가 턱을 당기면 길이끈은 이제 이 무게를 들기 위한 주동근의 역할이 아니라 안정근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다. 왜냐하면 턱을 당기면 이제 길이끈이 쫙 늘어나니까 이제 등적성 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안정성을 높여주고 뒷다리랑 이 엉덩이가 좀 더 파워풀한 힘을 낼 수 있게 도와주는 거다. 제가 그리고 제 영상에서 복압을 설명을 안 했거든요. 일단은 흉식으로 받고 드는 순간에 배를 이렇게 넣으라고 하거든요. 와, 그건 너무 어렵다. 그건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호흡을 그냥 입으로 받으면 사람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가슴으로 호흡을 받게 되는데 이게 배를 한번 얹으면 이렇게 보낼 수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이게 그리고 배를 강하게 보낼수록 바벨이 가볍게 뽑힙니다. 여기서 제가 바벨 잡을 때, 준비 자세 잡을 때 이렇게 할 때 하고요. 바벨을 이게 체스트업을 빡 해주잖아요. 그때 이렇게 이렇게 약간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이제 또 하시는 거 보니까 엄청 바벨에 가까이 붙어 서잖아요. 그러한 또 이유가 있는 거예요. 뒷다리를 많이 쓰기 위해서. 뒷다리를 많이 쓰기 위해서. 햄스트링을 좀 많이 쓰기 위해서. 사실은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불리한 자세잖아요. 그렇죠. 많은 무게 들기는 어렵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쓰는 이유는 나는 어쨌든 지금 하고자 하는 타겟 부위가 네. 뒷다리이기 때문에 네. 뒷다리면 올빵하겠다. 네. 내가 이 무게를 무겁게 드는 게 아니라 뒷다리를 위해서 바디빌딩식으로 하려고. 저도 네. 옛날에는 네. 이런 방식으로 많이 했어요. 네. 무게는 느는데 네. 사이즈가 안 커요. 아... 네. 무게는 느는데 사이즈가 안 커요. 왜 저 클로즈업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코치님이랑 그 얘기를 한 게 기억이 나는데 네. 종현아 너가 지금 200 들고 이 정도 사이즈면 그러면 더 커지려면은 한 300 들면 되겠네. 근데 저 솔직히 데드리프트 들어갈 때마다 마음의 부담감이 엄청 세거든요. 근데 그거 다 이겨내면서 하고 있는데 내가 300을 드는 제 자신이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오랜 시간을 투자를 해야지 그거를 할 수 있을까? 차라리 조금 더 효율적으로 보디빌딩식으로 해서 더 낮은 중량으로 할 수 있는데 사이즈가 커지면 그 방식으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 운동의 방식이 이제는 좀 변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서 그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스탠스부터 바꿨죠. 아무튼 뒷다리가 확실히 좋아진 게 느껴져서 잘했구나. 그러면 지금 제가 하는 정도의 데드리프트는 네. 약간 애매한 선인가요? 사두 협응을 많이 쓰는 데드리프트다 라고 말을 할 수 있고 데드리프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중량을 다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저는 약간 지금 어쨌든 다리를 멀리 쓰기 때문에 네. 어쨌든 무릎이 접힘이 나오고 네. 무릎을 펴면서 쓰는 힘을 좀 쓰고 있기 때문에 네. 중량을 좀 많이 치는 대신에 뒷다리는 못 가져간다? 아니요, 가져갈 수 있는데 네. 중량을 더 치면 돼요. 전 중량을 더 치는 선택을 하겠습니다. 네. 중량을 더 치면 됩니다. 일부러 중간에 한번 멈추세요. 사실 오늘 프로그램에 정지 데드리프트 진짜요? 그렇구나. 프로그램 할 중간에 약간 렉 걸린 것처럼 멈추시길래 중간 렉이 걸리셨나? 우선 나이스. 나이스. 뭐 3번 하겠는데요? 클린. 제가 220 했을 때 라운드백 자세가 제일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왜요? 무게가 오히려 무거워졌을 때? 이게 제일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그쵸. 저는 사실 데드리프트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는 사실 라운드백을 뭐 하겠다, 뭘 하겠다 이런 생각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그래요? 저는 그냥 상체에 힘을 빼겠다라고 생각해요. 손가락 그냥 이렇게 걸치고 있어요. 이렇게 걸치면 제가 팔에 절대 힘을 못 주거든요. 팔에 힘을 못 주면 등에 힘을 못 줘요. 그래서 그냥 손가락 걸친 채로 그냥 진짜 팔은 고무줄이다 생각하고 그냥 툭 풀고 있으면 얘가 알아서 뜯겨 나가니까 라운드백인 것처럼 보이는 거죠. 저는 그냥 힘을 풀고 있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저는 광배 운동할 때도 이제 롱풀 있잖아요. 시티 로우 할 때도 견갑을 이렇게 빼요. 라운드백 자세가 이제 승모 힘도 굉장히 좋은 상태인데 광배 힘도 굉장히 강한, 광배 텐션이 엄청 센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도 그렇게 느껴지고 그렇게 해서 그 자세가 나오려면 상체 힘을 빼야 돼요. 근데 이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에 흉추가 이런 식으로 된 상태에서 데드리프트를 하면 허리 다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자면 사실 어떤 운동을 하던 간에 근육의 텐션만 걸리면은 절대 안 다치고요. 내가 텐션을 못 걸면은 다쳐요. 그 부하가 관절이랑 인대로 넘어가기 때문에 가장 강한 상체의 지지력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이 상태가 제일 셉니다. 저는 그런 설명을 받거든요. 이 가슴뼈를 처음에는 라운드를 했다가 사실 들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요? 네, 맞아요. 그러면은 굳이 왜 처음부터 숙였다가 왜 다시 또 들라 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안 하면 안 돼요? 저희가 흉추 굴곡으로 잡으면 이 상태에서 그냥 들면 되지 않냐 그렇게 그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상태는 이게 상체에 그러니까 흉추 신전력이 있긴 해야지 등에 텐션이 걸려요. 근데 저희가 그 흉추 신전을 이런 식으로 여기서 100% 굴곡에서 이것도 흉추 신전, 이것도 흉추 신전, 이것도 흉추 신전, 이것도 흉추 신전인데 저는 이거를 흉추 신전의 정도를 제한하라고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그거를 뭘 통해서 제한을 하라고 얘기하냐면 경추의 목뼈의 이 굴곡을 통해서. 그러면은 저희가 경추를 이게
전인시키 이게 비둘기처럼 목을 앞으로 뺀 상태에서 턱을 쭉 당기면은 이 상태에서 흉추 신전을 하려고 하면은 신전으로 안 넘어가요. 네. 딱 그 정도까지만 네, 제껴라. 딱 여기서 거기까지. 그러니까 저는 이 설명이 한 1,000,000원짜리 설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진짜로. 정말 이상적인 흉추 각이 있다고 저도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각을 결국엔 목을 들어버리는 순간 모든 게 끝나요. 왜냐면 이 목뼈랑 가슴뼈는 결국엔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걸 목으로 제한시킨다는 거는 사실 얼마나 많은 연습을 해봤길래 진짜 그런 거를 알았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 영상 중에 정말 좋은 게 많았지만 그 중에서 한 탑2 중에 하나인 정보였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어떻게 내가 상체 세팅하는지 과정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뒷다리 텐션을 더 잘 잡기 위해서는 스탠스가 넓은 것보다 좁은 게 낫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널린 기준이 있죠. 이거보다 살짝만 넓게 잡으세요. 그래서 다리 사이에 주먹 1개 정도만 들어갈 수 있게 스탠스를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벨과 나의 거리가 있죠. 거리가 가까울수록 뒷다리 위주의 데드리프트가 될 수 있고요. 거리가 멀어서 무릎을 많이 구부릴수록 앞다리의 협응을 많이 쓰는 데드리프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어떤 데드리프트를 하고 싶은지에 따라서 그걸 선택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하는 데드리프트를 하는 경우에는 앞다리의 협응을 많이 쓰기 때문에 무겁게 들 수 있고요. 그래서 사이즈적인 전체적인 이 다리의 사이즈를 키우는 데 도움이 되고, 근데 내가 만약에 뒷다리만 키우고 싶다 그러면 스탠스를 가까이 붙여서 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벨 이제 잡으러 내려갈 건데, 일단은 정강이를 갖다 대세요. 일단은 이제 여기서 분명히 해야 되는데, 일단은 컨벤셔널이 되기 위해서는 무릎이 앞으로 나가긴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컨벤셔널과 이게 스티프의 기준, 이제 저만의 기준이 있다면 이 스티프는 정강이가 지면에서 수직이거나 뒤로 빠져야 돼요. 그리고 컨벤셔널이 되려면은 수직보다 약간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컨벤셔널 할 거니까 무릎을 앞으로 붙여주긴 해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벨을 이제 정강이를 무릎을 구부려서 정강이에 바벨에 정강이를 붙여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벨에 내려갈 건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상체 세팅입니다. 상체를 저는 일단은 흉추 신전을 하고 동시에 골반을 전방경사 하라고 말씀드려요. 여기서 흉추 신전을 해주는 이유는 이 흉추 신전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 요추 신전을 유도하고, 요추가 신전되면 골반이 자연스럽게 전방경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골반이 전방경사가 되면은 이 엉덩이와 햄스트링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드리프트를 할 때 이 둔근과 햄스트링을 많이 늘릴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르게 늘릴 수 있는 이완의 방향성을 잡아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시고요. 여기서 이제 바벨 잡으러 내려갈 건데, 제가 여기서 이렇게 셋업 할 때 그래서 또 강조하는 게 뭐냐면, 시선을 이 바벨 잡으러 갈 때부터 이제 땅으로 고정을 해라는 거였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보통 데드리프트 할 때, 스쿼트 할 때처럼 이제 거울을 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저희가 거울을 보게 되면은 고관절을 접기가 좀 힘들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자, 바벨을 잘 보세요. 저희가 거울을 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무릎을 이렇게 밀어내요. 이런 식으로 앉으려고 하는 경향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흔히들 그냥 안녕하세요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맞죠? 네, 그래서 저희가 땅을 보고 인사해야지 고관절이 잘 접히면서 허리가 숙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시선은 땅으로 두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바벨 잡으러 갑니다. 그래서 손을 뻗어서 허벅지 옆에 갖다 대고요. 이 상태에 이제 바벨 잡으러 갈 때는 이제 엉덩이를 빼면서 내려가는데, 이때 주의하실 점은 정강이가 바벨에서 떨어지면 안 됩니다. 바벨에서 떨어지는 순간 스티프로 넘어갈 것이기 때문에 정강이를 바벨에 붙인 것을 절대 떼지 말고요. 이 상태에서 엉덩이 빼서 내려갑니다. 근데 뭘 느끼면서 내려가냐면, 사실 이때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때 뒷다리의 텐션을 느끼면서 내려가야지 내가 잘 고관절을 전방경사를 유지하고 고관절을 잘 접을 수 있구나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뒷다리의 텐션을 잘 느끼셔라, 이거를 저는 강조하고 싶고요. 그 상태에서 이제 내려가는데,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은 더 이상 상체를 숙일 수가 없는 구간이 와요. 여기서 딱 스탑하게 되죠. 멈춰지죠. 왜 더 이상 내려갈 수가 없냐면, 햄스트링이 이제 늘어날 수 있는 한계치에 다다랐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햄스트링을 최대한 늘려주고 이제 바벨을 잡아야 되는데 안 잡히죠. 네. 그래서 저는 여기서 흉추를 확실하게 굴곡을 시켜서 잡으라고 말씀을 드려요. 네. 여기서부터가 이제 라운드백의 시작이죠. 네. 오케이. 이 상태에서, 그리고 이렇게 라운드백에서 잡을 때 호흡을 같이 내쉬어주시고요. 그래서 흉추 신전력도 이때 다 풀어버리시고 어깨를 전인해서 잡아주세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체스트업을 할 건데, 제가 이 체스트업을 할 때 기억을 해야 되는 거 이제 4가지를 설명을 해드리는데, 첫 번째, 고개 쳐 박으세요. 네, 고개 쳐 박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고개 쳐 박으면서 가슴에 들려고 하시고, 세 번째, 전방경사력. 그러니까 골반의 배꼽을, 전방경사력이라는 게 다른 말로 표현을 하자면, 골반의 앞으로 기르려고 하는 힘. 그리고 더 쉽게 얘기해드리자면, 배꼽을 내미는 거. 배꼽을 내밀어서 전방경사력을 좀 더 세게 만들면 뒷다리 텐션이 더 강하게 느껴질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4번째가 사실 제일 중요한데, 네. 일어나는 방식으로 체스트업을 하셔야 됩니다. 일어나는 방식으로. 그래야지 뒷다리 텐션이 더 강해집니다. 오케이. 그래서 자, 그렇게 해서 그 과정을 다 보여드리면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제가 들지 않고 버텨볼게요. 들기 직전 자세로. 이게 들기 직전 자세입니다. 이 상태에서 뒤꿈치로 땅바닥을 밀어내는 느낌으로 이렇게 피니시 걸어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골반 전방 경사력이라 했잖아요. 네. 그게 사실 뭔가 제 생각에는 네. 햄스트링을 한 번 더 이렇게 늘리는, 조금 더 텐션을 거는 느낌일 그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어차피 제 생각에는 네. 여기서 어차피 들면 네. 결국에는 그 돌렸던 걸 다시 반대로 돌리면서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네. 저도 사실 그 전방경사력을 생각을 안 했어요. 그냥 이렇게 뒷다리 대충 잡는 건 아니고, 네. 내려갈 때 잡는 정도로 해서 텐션을 잡았는데, 이게 뒷다리 텐션을 내가 확실하게 잡지 않으니까 자세가 조금 불안정해지는 게 느껴져서, 수축을 할 때 저희가 꼬리뼈 말아서 이렇게 네. 올라오잖아요. 네. 네. 근데 조금 더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허리 부담을 아예 저는 제로로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저 갑자기 링건님 말씀하신 게 이제 무슨 말인지 조금 알 것 같은데, 네. 그 약간 저는 가슴 운동할 때도 네. 일부러 먼저 한번 이렇게 꼭 수축시켜 놓고 늘리면은 네. 확실히 근육이 더 잘 늘어나는 느낌인데, 네. 이것도 똑같이 이렇게 먼저 햄스트링 한번 뚝 눌러놓고 네. 수축 딱 시키기 시작하면 네. 더 수축이 잘 될 것 같은.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자면 약간 인지력을 높이는 거죠. 인지력을 높이는 거구나. 네, 인지력. 텐션을 느껴서 나 여기 쓸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몸에. 네. 정말 이 동작 하나하나의 그 숨은 의미를 네. 전 지금 음미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도 약간 변태 기질이 있어가지고요. 이유 없는 설명은 없다. 저는 진짜 다 대답해 드릴 수 있어요. 여기서 코멘트 달 게 없네요. 네, 진짜로. 뭐 많은 회원들을 가르치다 보면 네. 이런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 링건님이 하시는 데드리프트는 좁은 스탠스에 고관절을 이렇게 내외전 사실 네. 굴곡 포지션에 네. 들어가야 되는데 그쵸. 이 포지션이 안 되는 사람이 꽤 많거든요. 발끝을 11자로 좁게 네. 만들어 놓고 네. 굴곡을 네. 못하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 제가 생각이 나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그분들은 대대를 못합니다. 당장은. 그쵸. 당장은 못합니다. 맞아요. 근데 아마 제가 봤을 때 제가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네. 그런 고민이 있기 때문에 다리를 넓게 벌리거나 네. 발끝을 벌렸을 거예요. 혹시 어떻게 해결해 주시나요? 그러면은 저는 그냥 루마니안 시킵니다. 네. 렉에서 뽑으라고 네, 렉오프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도 충분히 몸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뭐 당연한 네. 얘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네. 그립을 되게 좁게 잡으시네요. 네, 지면과 좀 수직 상태에 있어야 네. 이게 자세 안정성이라든지 힘의 전달이 좀 잘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저는 좁게 잡는 이유가 뭐냐면 이걸 그립을 넓게 잡잖아요. 바가 휘는 느낌이 좀 덜 들어요. 근데 좁게 잡으면 제가 만약에 여기 잡고 한다 하면 더 많이 힐 거고 여기 잡으면 덜 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좁게 잡으면 나중에 무게가 무거워질수록 제가 딱 들어갔을 때 바벨이 좀 휘는 느낌이 나요. 이게 안 휘는 바벨임에도 불구하고 좀 휘더라고요. 저는 그 이유 때문에 좁게 잡아요. 사실은 저는 스트랩을 안 써서 좁게 잡으면 불리해요. 여기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풀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잡는 게 역학적으로 이점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조금 좁게 잡는데 맞아요. 이거 전인도 조금 더 잘 되기도 하고. 맞아요. 근데 사실 이게 라운드백 자세 편하게 잡기 위해서 좁게 잡는 게 편하더라고요. 맞아요. 사실 저는 근데 그래서 처음에 스탠스를 좁혔던 거예요. 좁게 잡으려고. 좁게 잡으려고. 저는 스탠스를 먼저 좁혔던 게 아니고
그립을 난 좁게 잡고 싶은데 라고 생각하니까 스탠스를 좁히게 됐고 네. 스탠스를 좁히다 보니까 뭐지? 햄스트링이 훨씬 더 잘 쓰이네? 네. 이렇게 저는 네. 조금 반대로 봤어요. 네. 네. 많은 사람들이 어쨌든 이 영상을 지금 라운드백 때문에 보는 건데 뭔가 사람들의 걱정은 그런 걸 것 같아요. 고관절을 잘 접어놓고 엉덩이 뒤로 빼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흉추를 이렇게 빼잖아요. 네. 이때 뭔가 내가 이렇게 하면 허리가 아프지 않을까? 네. 이런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그 근육의 텐션을 걸면 사실 어떤 자세로 하든 괜찮아요. 근데 이거는 느껴보지 못하면 몰라요. 근데 그 느낌을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이 느낌이 잘 들었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게 지금 허리로 왔고 이런 걸 뭔가 구분할 수 있는 자세의 포인트나 나만의 느낌이나 뭐 그런 게 좀 있을까요? 제가 그래서 처음부터 이 느낌을 가르치기 위해서 저는 데드를 잘 하시는 분들은 데드를 먼저 하는데요. 롱풀을 먼저 가르쳐요. 그러니까 요추가 그러니까 꼬리뼈가 말려도 괜찮구나 이 느낌을 가르치기 위해서 롱풀을 먼저 가르쳐요. 그런 사람들이 제가 항상 물어보는 허리 안 아프죠? 네. 한 명도 빠짐없이. 그래서 요추가 말리면 허리 와사삭 된다. 이게 좀 선입견이잖아요. 맞아요. 잘못된 짓이죠. 그것부터 저는 깨드려요. 안전한 자세구나. 그래서 이 자세를 해도 전혀 문제 없다. 근데 저도 아닌 거는 아닌 거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직접 해보지 못하면 또 왜냐하면 대부분의 분들은 이거를 요추가 굴곡이 되면은 엉덩이가 말리면 허리 아프신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제가 제 뇌피셜이지만 99% 근육의 텐션 못 걸었습니다. 몸은 잘못이 없어요. 내가 잘못해서요. 그래서 근데 이거를 달리 얘기를 하면은 내가 잘하면 몸은 괜찮아. 오히려 저는 약간 그게 희망적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내가 운동만 잘하면 괜찮구나. 내 몸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 테크닉이 문제가 있는 거구나. 오히려 저는 그게 더 좋다고 생각해요. 사실 이제 저도 많은 사람들을 경험하면서 데드리프트 할 때 허리 아픈 이유는 딱 그거거든요. 사실 이 데드리프트는 그냥 떨어져 있는 바벨을 잡고 다리로 들어야 되는데 내가 다리로 못 드니까 허리를 제끼거나 아니면 허리가 구부러졌거나 이런 현상 때문에 그렇죠. 기립근 쓰는 거죠. 맞아요. 내가 뭔가 허리를 움직이려 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럼 사실 허리는 그냥 딱 고정시켜 놓고 다리를 이렇게 꾹 밀어 올리면 되는데 이 텐션, 그러니까 링건님이 말씀하신 근육에 텐션 건다는 느낌 또는 근육을 뭔가 사용한다는 느낌을 제대로 모르면 주동근이 쓰이지 않고 다른 근육들이 막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허리가 아프게 되는데 사실 그래서 저는 라운드백 데드리프트 하는 건 웃긴데 아무튼 라운드백 데드리프트가 저는 좀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이렇게 딱 해보면은 확실하게 내가 다리로 민다는 느낌이 훨씬 더 잘 나거든요. 왜냐면 보통은 등을 이렇게 좀 쪼은달까? 등을 뭔가 쪼으면서 내가 뭔가 등으로 힘을 써야 될 것만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애초에 라운드백 포지션에 딱 들어가 버리면 이건 그냥 다리로 밀 수밖에 없겠다라는 이런 느낌으로 조금 바뀌어서 이게 위험해 보이지만 사실은 훨씬 덜 위험하다. 이거를 말로 설명하기가 직접 하면서 가르쳐야 되는데 이거는 진짜로 이게 위험해 보일 뿐이다. 맞아요. 실제로도 위험한 자세가 맞아요. 텐션이 풀리면. 맞아요. 근데 사실 어떤 운동을 하든지 간에 벤치프레스 하다가 텐션 풀리면 맞아요. 텐션 풀리면 데드도 마찬가지다. 우리의 머릿속에는 어쨌든 뭔가 허리는 평평하게 펴져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허리라는 인식이 우리 상체까지 연결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플랫백을 유지해라. 맞아요. 플랫백이 그게 선입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근데 플랫백이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맞아요. 저는 오히려 광배 운동할 때는 흉추를 100%에 가깝게 굴곡시켜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제가 작년 말에 온라인 강의를 하나 만들었었거든요. 정말요? 그 온라인 강의의 제목이 뭐였냐면 백투 밴드였어요. 다시 허리 구부려야 된다. 허리를 결국엔 구부릴 줄 알아야 펼 줄도 알고 뭐 수용력이 생기고 컨트롤 능력이 생기는 거라고. 그래서 구부리는 것도 배워야 되고 펴는 것도 배워야 되고 멈추는 것도 배워야 되고 뭐 해야 된다. 그런 온라인 강의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결국에는 허리를 안 구부려 봐서 사실은 구부린다는 것도 뭔지 모르고 편다는 것도 뭔지 모르고 정지한다는 것도 뭔지 모르는 뭔가 선입견이 생기지 않을까? 맞아요. 근데 웃긴 거는 저도 헬린이 때는 무조건 척추는 중립이어야지. 저도 그랬어요. 근데 그 생각이 다 비슷하다니까요. 맞아요. 근데 저도
여러 가지 과정을 겪고 맞아. 또 배우기도 하고 맞아. 가르쳐 보기도 하고 내가 느껴보기도 하면서 내린 결론은 괜찮다. 네. 그러니까 생각이 수렴하죠. 맞죠? 네. 저랑 어썸블리스님이랑 생각하는 게 결국에는 비슷하다. 맞아. 저는 네. 그래서 사실 링건님 영상 거의 다 본 것 같거든요. 아 진짜 네. 감사합니다. 너무 배울 게 많아요. 제가 부족한 걸 알거든요. 저도 약간 그냥 냅다 들어버리고 네. 약간 텐션 잘 못 느끼고 근육에 거는 거 잘 모르고 냅다 드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서 링건님이 변해가잖아요 계속. 저 완전 리프터에서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나도 참 배울 게 많고 그리고 뭔가 사실 제가 가지고 싶은 하체 이런 걸 다 가지고 있어가지고 네. 저도 한참 한 10년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링건님한테 라운드백 데드리프트는 뭔가 그리고 라운드백 데드리프트 디테일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어요. 링건님 마지막으로 네. 라운드백 데드리프트에 대해서 네. 한마디로 딱 라운드백 데드리프트를 정의한다면? 멋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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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여기서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